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2002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지 올해로 18년을 맞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국가로 북한을 비판했었는데 이후 북한은 핵 개발에 매진했고 또 미국 비핵화 협상도 현재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2년 1월 29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starving its citizens.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북한은 바로 그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003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육자회담이 이어졌고 2004년 10월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에 서명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공론화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핵무기 파기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복귀 약속을 담은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대북 경수로와 송전 퍼주기 등의 논란 속에 200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춘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로 공식 파기됐고 같은 해 10월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2011년 다시 협상을 벌여 식량 지원을 대가로 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 등을 담은 229 합의에 이뤘지만 북한은 합의 후 2달도 안 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이후 2013년, 2016년 3차,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키워나가는 동안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취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판했습니다. 2년 전 국정연설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대학생 오터 원비어 씨의 부모와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You are powerful witnesses to a menace that threatens our world, and your strength truly inspires us all. Thank you very much. We are joined by one more witness to the ominous nature of this regime. His name is Mr. Ji Sung-ho.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이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공포에 기반한 복종을 유지하기 위해 처형 위협과 독단적인 처벌, 수감, 그리고 강제 노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최근 열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의 정책과 이 대비 태세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 비핵화 협상은 물론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대책을 집중 거론했는데요. 1년 만에 열렸던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반도 관련 청문회, 이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자 약 1년 만에 열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 청문회에서 맥손베리 공화당 간사는 미국이 북한의 영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 더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한국뿐 아니라 더 많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Obviously, Japan, Republic of Korea, very important when we're talking about containing the threat coming from North Korea. But North Korea poses a regional threat. A number of other nations are interested, concerned, and it just seems to me we could do more to enlist their assistance.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As they have continued to test missiles and build the equivalent of ICBMs and continue to have a chemical stockpile, we aren't getting them to do anything to reduce that. Isn't that supposed to be part of our strategy? 한국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려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적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But if it did happen, I expect that the U.S. would in the end be the lead. I mean, we're the ones that have the air power. We're the ones that have the command and control aspect of things. We're the ones that have the weapon systems that it takes to win in that scenario.
and to give operational control of that to another country's commanders and that timeline is very concerning. 민주당 의원들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따졌습니다. 특히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5배 증액 요구는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근거가 무엇인지 추궁했고, 앤디 김 의원도 공정한 협상을 위해 현재 미국이 추산한 예산을 의회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선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대응 계획과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낙후된 진단법과 열악한 의료 환경이 큰 문제라고 북한 출신 의사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전염병 대응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남북 전염병 방지 공조 예산을 편성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우한 폐렴을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감염 여부를 진단할 장비와 기술이 매우 낙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은미경과 배양기 등 실험기구는 40년 이상 된 기기들이 많고 겨울엔 전기와 연료 부족으로 실험실 적정 온도 유지가 힘들어 정확한 진단조차 어렵다고 북한 출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진단에서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병원체를 밝혀내는 거가 이제 그러니까 실험실적으로 이거 뭐다, 이거 무슨 균이다, 무슨 바이러스다, 이게 빨리 정체를 밝혀내는 거 중요한데 일단 그게 이제 북한이 안 돼 있고. 최 교수는 또 지난 2006년에서 7년 북한에 급속도로 확산됐던 홍역을 처음에 성홍열로 잘못 판단해 수개월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겪은 것도 균조차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는 낙후된 진단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하기 힘든 북한 내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북한 당국이 국경 차단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약품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오랫동안 의료 상황도 그렇고 식량 상황도 그렇고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거의 70, 80%가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전멸한다고 봐야죠.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지역을 차단했지만 접경 지역 밀무역까지 검역할 가능성이 적고 의심 환자를 격리할 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 상황을 그대로 국제사회에 드러내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진심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자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북한 당국은 남북 의료 협력 예산을 편성한 한국 정부의 전염병 대응 협력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탈북 의사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도 거부했다며 북한의 진정한 정면 돌파전은 지도자의 체면보다 인민 우선의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대북 구호 단체들이 중국 우한에서 확산돼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북한 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친유봉사회의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29일 VOA에 오는 2월 방북해 정례 대북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퍼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차질이 빚어져 오는 4월로 방북 계획을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도 당초 오는 3월 방북해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결핵 진료소와 요양원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우한 폐렴 사태가 북한 방문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오는 5월 방북 계획 일정을 아직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원이 최근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커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조사를 허가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최근 해커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120일이 필요하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요청을 허가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6개 나라에 등록된 50개 도메인을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